1815년 4월 5일 저녁 인도네시아 숨바 섬에 위치한 탐보라 화산이라는 데가 폭발을 펑 하고 해버립니다. 얼마나 크고 이 거대한 폭발이었는지 저 몇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도 이 대포 소리가 난 줄 알고 이 전쟁 난 줄 알고 막 깨춤을 추고 난리 부르스를 떨었다고 합니다. 자, 이 화산 폭발로 인한 용암이랑 이 화산 쇄설류의 영향으로 약 7에서 1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숨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4,300m가 됐던 탐보라산은 폭발과 함께 이 산의 봉우리가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산의 높이가 2,722m까지 낮아졌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화산 폭발이었죠. 하지만 직접적인 화산 폭발로 인한 피해는 이제 그 이후에 펼쳐질 이 세계적인 대재앙에 비하면 우스울 정도였습니다. 탐보라산이 만든 진짜 지옥은 1815년 여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름이 사라졌다. 화산 요거는 이 폭발하면서 이 다양한 물질들을 공기 중으로 뿜어냅니다. 이 중에 이산화황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요게 여기 골때립니다. 이게 성층권에 닿게 되면 황산염 에어로졸이라는 형태로 바뀌는데, 이 녀석들이 지상에 닿는 햇빛을 딱 반사해가지고 우주로 다시 돌려보내비는 기라. 이렇게 되면 지구의 온도가 점점 낮아지겠죠. 평범한 화산 폭발이라면 그 근처에 딱 이 제한적인 영향만 딱 주지만 탐보라 화산 폭발은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화산 폭발 지수의 7에 해당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탐보라 화산은 이 강력한 힘으로 엄청난 양의 이산화황을 성층권으로 고마마 바로 때려 다 박아 넣었고, 이 양도 어마어마해서 이 전 세계를 충분히 다 덮어버릴 양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에어로졸이라는 게 이제 서서히 퍼졌는데, 이 퍼진 에어로졸이 지구에 닿는 태양 에너지를 계속 이렇게 반사를 시켜버렸고, 지구의 기온은 서서히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탐보라랑 가까운 순으로 이제 여름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중국 운남성, 중국 최대 곡창지대에서 중국 최대 마약 생산 지역으로. 서늘한 여름, 따뜻한 겨울, 사람이 살기에 이상적인 기후를 지닌 운남성은 17세기 청나라의 침공에 계속해서 후퇴하던 명나라 사람들이 많이 자리를 잡은 지역이었습니다. 1750년 300만이던 인구가 1820년 2천만 명으로 늘어났죠. 이렇게 늘어난 사람들은 운남의 여러 지역을 사부작 개간을 해가지고 곡물 생산량을 꾸준히 늘려나갔습니다. 이 와중에 그 탐보라 화산 때문에 1815년에 찾아온 냉기는 곡물 생산량을 평소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버렸습니다. 이 개박살이 난 거죠. 2천만에 가까운 인구를 먹여 살리기에는 턱없이 양이 부족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날씨로 인한 흉년은 1818년까지 계속되었고, 이 사람들은 굶주림 달랄랐고 흙 퍼먹고 아들 그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다 합니다. 얼마나 끔찍했을까. 이 너무나도 비참한 날들이 운남에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남 지역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양귀비를 기르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양귀비를 키우면 쌀을 키우는 것보다 2배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추운데 벼도 안 자라는데 돈도 많이 버는 양귀비를 기르러 사람들이 다 달려간 거지. 이렇게 마약 재배가 발달하게 된 운남 지역은 1840년 영국과의 1차 아편전쟁 당시에는 중국의 주요 아편 생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추운 날씨는 이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을 크게 줄여버렸습니다. 화산 폭발 1년 뒤인 1816년 겨울에도 혹한, 여름에는 서리가 유럽을 탁 때리pis습니다. 감자는 밭에서 그대로 썩어 들어갔고 밀알은 익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1815년이 근데 기념적인 해였는데 이 드디어 긴 나폴레옹의 전쟁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이제 끝났다고 이 축하를 하고 있었는데, 이 1815년부터 1818년까지 몇 년간 이어진 냉해는 오히려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기아와 죽음으로 이끌었답니다.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지만 병에 걸려 죽는 사람들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1816년 해양성 기후가 변동을 부리며 이 아일랜드 쪽 여름이 억수로 춥고 축축했다고 하네요. 1816년 여름에 이제 153일 중에 142일 동안 이 비가 내려가지고 이 춥고 눅눅한 날들이 계속됐답니다. 근데 이게 이 지방 여름 비가 좀 차갑대요. 이 춥대. 그래가지고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제 추위를 피하려고 가죽옷을 입었는데 눅눅한 날씨다 보니까 이 가죽옷 안에 이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이 이는 이 배설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발진 티푸스라는 질병을 옮기고 다녔는데,
발진 티푸스로 인해서 요 당시 10만 명이 넘는 아일랜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발진 티푸스는 1847년 감자 대기근으로 많은 아일랜드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미국에서도 이 흔한 질병이 그 당시에는 됐다고 합니다. 지도를 싹 돌려서 인도에서는 이 변종 콜레라라는 게 생겼는데 이 중세시대 흑사병만큼 강력하게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차가워진 바다로 수증기가 안 생기니까 비가 안 내려가지고 가뭄이 찾아온 인도에는 겐지스강 강물이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이 충분하게 흐르지 않아서 오염된 강물은 박테리아랑 세균 같은 것들이 번식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었고, 자, 이런 세균 친화적인 환경에서 콜레라균 변종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1817년 인도 전역에 이 신종 콜레라 대유행이 발생을 했는데, 이 신종 콜레라균의 내향성이 없던 인도 사람들이 먼저 이 픽픽 쓰러져 갖고 인도를 통치하고 있던 영국, 그 영국과 무역을 하고 있던 여러 나라들에게 전부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정확한 추정은 어렵지만 이 당시 1,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콜레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콜레라가 얼마나 무서운 질병이냐면 걸리면 갑자기 막 사람이 설사를 계속하니까 몸에 물이 다 빠진대. 그래가지고 이제 물기 쭉 빠지고 그러다가 픽픽 쓰러져서 막 죽어버리는 진짜 무서운 병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조선도 이 콜레라를 피해가지 못했는데 우리 문학책 같은 데 보면 이제 괴질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괴질이 바로 콜레라입니다. 괴질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1821년부터 1822년까지 조선 사회를 강타한 것을 조선왕조실록 기록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탐보라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거? 탐보라가 가져다준 기후변화는 예술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끊임없이 유럽에 이어지는 여름 폭풍우는 문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퍼시 셸리, 당시 그의 불륜 상대였던 메리 셸리, 영국의 유명한 시인 바이런, 영국의 의사 존 폴리도리 등이 제네바로 같이 여행을 떠났다. 꼭 근데 여행 가면 비 오죠, 짜증나게. 원래 제네바의 여름이 날씨가 좋기로 유명해서 비 많이 오는 영국 사람들이 손 딱 잡고 여름 휴가 딱 가는데 가니까 비가 딱 온 거야, 짜증나게. 비가 오는 게 이 탐보라의 영향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름밤 할 일은 없고 문학적 감수성이 풍부한 이 문학 변태들이 이 무서운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긴 여름밤을 이제 보내기로 했는데, 이때 메리 셸리가 한 이야기가 이후 프랑켄슈타인이 되었고 존 폴리도리가 한 이야기는 드라큘라가 되었습니다. 와, 아마 억수로 유명한 친구들이 이날 밤에 다 나왔네. 이 영상을 여기까지 계속해서 보고 계신 정말 감사하신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이 계속 드셨을 겁니다. 아니, 에어로졸이 지구의 빛을 반사해서 지구가 차가워지면 지금 지구온난화 문제를 이걸로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정확합니다. 역시 스마트. 하지만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